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토미에서 다루는 이 스토리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반신반의하는 주제는 UFO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목격담은 계속되지만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주작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넓은 우주에 인간 외에 다른 생명체가 분명 존재한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도 편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3대 UFO 사건 중 하나인 공중괴차 사건을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제껏 알려진 UFO 증언을 모아보면 흔히 원판 모양의 납작한 비행물체가 등장하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렇고요. 하지만 지난 1994년 중국에서 목격된 이 UFO는 이와 좀 다른 일명 공중괴차라고 불립니다.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공중에 나타난 괴상한 트럭 또는 기차를 의미하죠.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현장을 고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무려 37명의 증인이 남아있는 UFO 목격담 치고는 굉장히 사실적이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1994년 12월 1일 중국 구이저우성 바이윙구에 있는 도계 산림농장. 그날 밤 여기에 살던 현지인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아주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벽 3시 모두가 곤히 잠든 시각에 인근에 살던 주민 왕밍잉 씨가 난데없는 굉음과 강한 불빛에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밖을 내다봤는데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말 어리둥절했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저쪽 하늘에 2개의 강한 불빛이 공중을 배회하고 있는 겁니다. 단숨에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의문의 불빛은 소나무숲 상공을 날아서 동북쪽에 있는 두라잉 차량 공장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헛것을 단순히 본 거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 비행물체가 당시에 엄청난 굉음까지 동반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진짜 거대한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쿵쾅쿵쾅 거렸다고 해요. 게다가 이걸 본 사람은 왕밍잉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도계 산림농장 관리자 중 한 명이었던 천 씨. 그는 당시 야근 중이었습니다. 동료와 함께 인근 순찰을 돌고 실내에 들어와서 차를 마시면서 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밖에서 갑자기 엄청난 굉음이 들려와요. 천 씨에 따르면 그 소리가 마치 인근에 있는 알루미늄 공장에서 그 재료를 많이 싣고 오르막을 가는 증기기관차 소리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묘사가 어렵지만 또 꽤 상세하죠. 잠시 후에 그 기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요. 곧이어 마치 문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아주 근거리에서 들렸다고 해요. 천 씨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밖을 내다보게 되는데 소나무숲 대지에 환한 불빛이 막 비춥니다. 이 빛이 너무도 밝아서 자기가 머물고 있던 이 실내까지 전등을 켜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불이 전반적으로 다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불빛이 서서히 멀어지는데 그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목격자는 더 있습니다. 이 산림농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하고 있던 찐 푸어 씨. 그는 이날 여러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마작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 광경과 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목격했죠. 그는 지난 진술과 마찬가지로 창밖으로 2개의 불빛을 봤습니다. 그의 기억으로는 하나는 약간 전구같이 노란색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주황색에 가까운 붉은 빛이었어요. 굉음이 들렸고 지붕이 흔들리기까지 했죠. 그래서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같이 놀래서 마작을 하다가 멈추고 그 테이블 밑으로 숨었을 정도라고 해요. 지진인가 싶어서요. 또 다른 목격자. 주민인데요.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 모든 상황을 겪고 뭔가 싶어서 밖에 나가보려고 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이 단단히 닫혀서 아예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 느낌이 마치 외부에서 아주 강한 힘으로 문을 막고 있는 것 같았죠.
정말 이날 경험한 이 현상들은 그들이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기이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이 비행 물체가 이동했던 소나무 숲, 그곳을 울창하게 소나무가 덮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무들이 다 기이하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요. 참고로 중국에서는 토지 면적 단위로 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농장이 400묘, 그러니까 8만 평 정도였는데요. 월드컵 경기장 수십 개에 달하는 거대한 곳이죠. 그런데 이 드넓은 곳에 나무들이 그냥 힘없이 쓰러져 있어요. 이걸 자연적으로 설명하자면 무슨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양상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소나무들은요, 뿌리에서 1.5m, 2m, 딱 요 정도 높이에서 잘려 있어요. 아주 강한 힘으로 잘려 있죠. 이건 분명 인간의 힘은 아닐 겁니다. 뿐만 아니라 농장의 한쪽 지역에서는 지금 사진 보이시죠? 마치 힘없이 뭐에 눌린 것처럼 다 한쪽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자세히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그냥 베인 채로 솟아있는 나무도 있죠. 근데 대부분 다 한 방향으로 누워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심지어 이런 피해를 입은 건 독일 삼림농장만이 아닙니다. 그 인근에 있던 두라잉 차량 공장. 부지 담장이 쓰러졌고요. 지붕 날아갔고 창문 다 깨졌어요. 심지어 강철 기둥이 있었는데 그게 단면이 잘려 있어요. 근데 또 그 단면이 마치 기계를 사용한 듯 아주 수평으로 정교하게 잘려 있었다는 점도 이상했죠. 그것보다 더 기이한 게 있었는데 사실 이 부지에는 거대한 기차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데 이 무게가 무려 50톤에 달하는 기차칸입니다. 근데 그날 밤 이 기차 컨테이너가 무려 20m나 옮겨져 있어요. 이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내리막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근데 내리막이 아니라 오히려 경사가 있는 오르막을 거슬러서 이동한 모습입니다. 이상하죠. 이 마을에 정말 기묘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발빠르게 지역 기자들이 먼저 모여들게 됩니다. 그 중에 구이 양만보 신문사에서 일하던 러 원숭 기자, 그는 현장 곳곳을 사진기로 꼼꼼하게 찍어뒀어요. 그리고 신문사로 돌아와서 그 사진을 현상하게 되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사진이 대부분 훼손된 겁니다. 이상했어요.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에는 좀 귀했던 비디오 카메라도 함께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카메라가 그 인근에서만 작동하지 않은 점도 너무 찝찝했죠. 그래서인지 그날 이 독일 산림 농장과 이 공장 부지에서 있었던 일들은 사실 사진이 극히 적게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각종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중괴차 사건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워낙 목격자도 많고 또 사진 증거들이 몇 장이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빠르게 번졌을 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로도 퍼져갔고요. 결국 전 세계 130여 곡 신문사에서 앞다투어서 취재를 하게 되죠. 열기가 대단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여기서 벌어진 이 이상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자연재해에 무게를 뒀습니다. 나무가 꺾이고 50톤 기차가 옮겨진 일은 토네이도 위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특히나 중국 과학탐험협회 까오 교수는 이날 밤 농원과 공업단지를 휩쓸고 간 게 하향격풍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하향격풍이라는 게 아주 강한 하강 기류를 말하는데요. 주로 비가 올 때 지면으로 차가운 공기와 비가 쏟아지면서 공기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때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때 바람의 속도가 시속 120km를 넘을 만큼 아주 강력한데요. 그래, 이걸로 설명이 되나 싶지만 문제는 그날 기상국의 자료에 이 지역의 토네이도 관측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UFO 연구의 관계자들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죠. 이 지역이 애초에 고원지대인데 여기에서 토네이도가 쉽사리 형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상 이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관측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게다가요, 여러분, 대부분의 나무가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또 일정한 높이에서 꺾여 있는데요. 이걸 자연재해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쉽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심지어 일부 나무에는 약간 불에 탄 자국까지 발견돼요.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미스테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농장 주변에는 소나무 숲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도 다수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밤새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죠. 토네이도가 비닐하우스는 피해가고 단단한 소나무만 꺾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현장을 상공에서 본다면 더 미스테리한 점이 발견됩니다. 피해 구역이 마치 무언가 착륙한 것처럼 혹은 거대한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4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 사진 속에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바로 피해 지역입니다. 여긴 엉망이에요. 하지만 바로 옆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죠. 지상에서 본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나무가 쓰러지고 난리가 났지만 그 경계만 지나서 몇 미터 앞은 소나무 숲이 멀쩡합니다. 이러니까 이걸 자연재해로 보긴 좀 어색한 겁니다. 그래도 이걸 최대한 과학적으로 풀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이저우 과학원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마슈안 씨. 그는 이 문제의 비행물체가 아마도 군에서 개발 중이던 신식 비행기가 아니냐라고 추측합니다. 그 신종 비행기가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륙 착륙을 할 수 있는 기종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주변에 굉장한 하향 기후가 생겨서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앞뒤가 설명이 되죠. 근데 마침 이 비행기가 불시착을 시도했고 숲에 막혀서 실패했고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여기에 피해를 주게 된 거다라는 예측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당시에 엔진 그 거대한 굉음이 들렸고요. 이게 증기 기관차 소리 같다라는 말이 있었죠. 헬리콥터 소리하고 비교해보면 언뜻 비슷해서 그걸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94년 중국이 그런 비행기를 이 산속 마을 근처에서 개발 중이었나 아니면 시험 운행 중이었나 그것도 아니었죠. 이거 너무 좀 지금 끼워 맞추기식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가설, 주장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희대의 미스테리가 된 독일 산림농장 공중괴차 사건. 시간이 지나서 지난 2006년에 중국 UFO 연구회에서 새로운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에 떠오르는데 그들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이 벌어지고 2달 후인 1995년 2월 9일에 그 두라잉 차량 공장에서 또 한 번 비행물체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날 또한 경비원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목격담이 더 구체적이에요. 그 미확인 비행물체는 녹색의 거대한 사각형 구조였는데 마치 큰 트럭 같았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별다른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상공을 날았다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 같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 이 비슷한 내용이 중국의 공군 레이더에도 포착됩니다. 미확인 물체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당시 정부는 이 사실을 기밀에 붙이게 되는데 심지어 관련자들한테 이걸 밖으로 나가게 할 경우에 국가 최고 기밀을 누설하는 것과 동일하게 아주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UFO 사건 로스웰 때도 정부가 그렇게 많은 걸 은폐하려고 했는데 정부는 이렇게 감추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UFO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사건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이게 결코 자연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보고 싶죠. 흔히 UFO의 흔적이라고 불리는 서클이 있습니다. 이 서클은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 큰 걸 다 만들어냈느냐 이게 의문인데요. 다시 그 중국 마을로 돌아가서 이후에 기이한 현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시계가 느리게 가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유독 이 동네 사람들 집에 시계가 늦게 가요.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모든 집에 다 배터리가 나갔다고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걸 또 과학적으로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전문가들은 뭔가 자기장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장이 이 마을에만 영향을 줬는지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아주 시원하지 못한 대답이죠. 이상현상은 이뿐만이 아니라 식물의 변이 현상도 보였습니다. 나무의 성장이 지체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해에 심은 소나무가 10m 정도 평균 자라는 동안 이 피해 지역의 소나무는 1m밖에 자라지 못했고요. 또는 막 비틀어지면서 자라나기까지 합니다. 정말 너무 이상하죠. 자, 그런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 궁중괴차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유적지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일부를 개방해요. 이 팻말을 해석해보면 이상한 비행물체 착륙지역 이 정도로 되어 있네요. 과거에 은폐하기 급급했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이젠 이곳을 관광지,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걸까요? 그렇다면 UFO의 존재를 인정하는 걸까요? 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순 없겠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1994년 12월의 이야기. 1947년에요. 미국 로스웰이란 마을에서도 밤사이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추락했고 또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목격자가 되면서 비행물체 잔해까지 실제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군이 그걸 다 수거해 갔죠. 하지만 얼마 후에 미군은 이거 그냥 공군이 시험운행 하다가 추락한 겁니다. 그러고서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로스웰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UFO 이야기로 남아있죠.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음모론으로 치부됩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중국 공중괴차 사건도 같은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요? 그날 밤 있었던 UFO에 대한 진실을 대단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